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거울 앞에서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 이젠 정말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신 적은요? 놀랍게도 흰머리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나 노화의 상징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흰머리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염색을 자주 하자니 두피도 상하고 머릿결도 푸석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화학 성분에 대한 염려와 매번 미용실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색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흰머리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던 환자분들 중 유독 모발이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 흰머리도 적으며 심지어 모발 자체에 윤기가 흐르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머리 감는 습관이 저와는 조금 달랐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흰머리와 두피, 모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헌을 분석하고 임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마침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머리 감는 방법만 바꿔도 흰머리를 줄이고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그리고 활력 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오랜 흰머리 고민을 덜어줄 아주 특별하고도 실질적인 비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감는 행위를 넘어 건강한 모발을 되찾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살아갈 여러분을 위한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의 의학적 지식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저 스스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희망과 함께 건강한 모발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노후만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노후만세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비법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머리를 매일 감아야만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시절에는 매일 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여성분들의 경우 우리의 두피와 모발은 젊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의 유수분 균형이 깨지기 쉬워지고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피지의 양도 줄어들어 두피가 훨씬 더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간과하고 젊은 시절과 똑같이 매일 머리를 감는다면 오히려 두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잦은 샴푸는 두피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분마저도 과도하게 씻어내요. 두피를 더욱 메마르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해진 두피는 가려움증, 각질, 염증 등 다양한 트러블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두피 노화를 가속화하고 흰머리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피의 건강과 모발의 생기를 위해 2, 3일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것을 신중하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인마다 두피 타입이나 활동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피가 건조하다고 느끼시거나 평소에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윤기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이 습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두피의 자연스러운 유분이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건강한 모발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감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정답은 명확하게 저녁입니다. 밤에 머리를 감고 그 후 완전히 말린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피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바쁜 아침 시간에 머리를 감고 충분히 말리지 못한 채 외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축축한 상태의 두피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는 비듬, 가려움증, 지루성 두피염과 같은 다양한 두피 트러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발의 탈락을 촉진하고 흰머리의 발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 두피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손상된 모낭세포를 재생하며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두피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이러한 재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머리를 감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두피는 매일 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샴푸 사용법에 대한 아주 섬세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샴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샴푸 용기에서 샴푸 원액을 두피에 직접 짜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이 습관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샴푸 원액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은 우리 두피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샴푸에 포함된 화학 성분들이 농축된 상태로 두피에 직접 닿게 되면 예민한 두피에는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피 장벽을 손상시키고 모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샴푸를 손바닥에 적당량 덜어낸 후 소량의 물을 더해 충분히 거품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구름 같은 풍성한 거품을 만든 후에 그 거품을 이용하여 두피와 모발을 마사지하듯 감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품은 두피와 모발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샴푸 성분이 두피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두피를 마사지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아닌 손가락의 지문 부위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정수리 부위나 귀 뒤쪽 등 평소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꼼꼼하게 두피를 마사지하면 두피의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 모낭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이러한 영양 공급의 개선은 모발의 성장을 돕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활성화하여 흰머리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바로 헹굼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전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샴푸를 고르는 것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샴푸만큼 중요한 헹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헹굼은 두피와 모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샴푸만큼이나 어쩌면 샴푸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피 트러블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샴푸 잔여물이며 이는 모공을 막아 염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잔여물은 모발을 칙칙하고 무겁게 만들고 본래의 윤기를 잃게 하여 푸석푸석하게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샴푸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두피와 모발에 미끈거리는 느낌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헹궈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물로만 머리를 감는 것처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헹궈 주세요. 저는 보통 샴푸 시간의 2배 이상을 헹굼에 투자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물 온도 또한 헹굼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여 건조하게 만들고 모발의 단백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발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푸석거림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두피의 노폐물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모발을 부드럽게 헹궈내 주세요.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는 살짝 시원한 물을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원한 물은 두피의 모공을 살짝 수축시켜 탄력을 주고 모발의 큐티클을 닫아주어 모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며 윤기를 더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도 여러분의 두피는 더욱 건강해지고 모발은 한층 더 빛나는 윤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바로 머리 말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감는 것만큼이나 머리를 말리는 과정이 두피와 모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는 합니다. 잘못된 건조 습관은 두피를 자극하고 모발을 손상시켜 흰머리 발생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를 감은 후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으로 급하게 말리시거나 아니면 자연 건조한다고 축축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하시나요? 이 두 가지 모두 두피와 모발에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과도하게 건조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이나 각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모발의 수분을 빼앗아 포석포석하게 만들고 단백질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축축한 두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어 각종 두피 트러블을 야기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먼저 수건을 사용하여 모발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비비듯이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거나 감싸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제거해 주세요. 그 후에는 드라이어를 사용하되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드라이어의 온도는 뜨거운 바람 대신 차가운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찬 바람이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미지근한 바람과 찬 바람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드라이어와 머리 사이의 거리를 최소 20c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대고 말리면 두피와 모발에 열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피부터 시작해서 모발 전체를 고르게 말려주세요.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모발 끝부분은 자연 건조하거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살짝만 말려주는 것이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촉촉하게 적당히 말린 머리카락은 더 건강하고 윤기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두피 트러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섬세한 건조 습관은 여러분의 모발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머리 감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 비법들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은 모발의 활력을 되찾고 흰머리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번째 비법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커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두피와 모발에도 놀라운 효과를 선사할 수 있는 천연 재료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샴푸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커피 성분을 활용한 샴푸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피 샴푸들은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카페인 성분이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커피 샴푸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가꿔주는 효과가 있어 사용 후 모발에 윤기가 흐르고 한결 촉촉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두피 마사지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 찌꺼기는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샴푸 전에 물기를 살짝 제거한 두피에 커피 찌꺼기를 골고루 바르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두피의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의 향은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커피 영양수를 직접 만들어 두피에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커피 원액을 식힌 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두피에 직접 분사하는 것입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뿌려주면 모근을 강화하고 머리숱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한 천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비법은 바로 건강한 모발을 위한 식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모발 세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은 건강한 두피와 튼튼한 모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는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모발과 손톱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의 생성에 깊이 관여하여 모발을 튼튼하게 하고 윤기를 더해줍니다. 비오틴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견과류 아몬드, 호두, 달걀 노른자, 콩류, 버섯 등이 있습니다. 비오틴을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으니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 노화를 방지하고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식품은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작지만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병아리콩에 풍부하게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모낭세포를 손상시켜 모발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키고 흰머리의 발생을 촉진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병아리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여 건강한 모발 성장을 돕고 흰머리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아리콩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이외에도 단백질 쌀고기, 생선, 철분 시금치, 붉은 고기, 아연굴, 견과류 등 모발 건강에 중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모발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7번째 비법은 바로 흰머리 관리의 현명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은 바로 염색일 것입니다. 하지만 잦은 염색은 우리의 두피와 모발 건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줍니다. 염색약에 포함된 화학 성분들은 두피를 자극하여 알레르기 반응, 가려움증,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모발 자체의 단백질 구조를 손상시켜 머릿결을 푸석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발의 윤기를 잃게 하고 탈모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염색 횟수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흰머리를 마냥 방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흰머리를 단순히 감추기보다는 은발 스타일링으로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연출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은하고 세련된 은발은 또 다른 아름다움과 품격을 선사하며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러움을 사는 매력적인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흰머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찾는다면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멋진 개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흰머리가 신경 쓰여 염색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화학성분 염색의 대안으로 커피물 코팅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하게 우려낸 커피를 식힌 후 샴푸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커피물로 머리를 헹궈주는 방법입니다. 커피의 색소 성분이 모발 표면에 자연스럽게 코팅되어 흰머리를 은은하게 커버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화학 성분 염색 횟수를 줄여 두피와 모발에 휴식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색감 변화와 함께 모발에 윤기까지 더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흰머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고 현명한 대안을 찾는다면 건강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두피 관리 방법을 실천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우리의 모발 건강에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탈모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모낭의 성장 주기를 방해하고 모발의 조기 탈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저해하여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흰머리의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발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취미 활동,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모발 성장과 재생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모발 세포 또한 이 시간 동안 활발하게 재생되며 성장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재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모발이 약해지고 쉽게 손상되며 흰머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루 7-8시간 정도의 규칙적이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때 두피와 모발도 함께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은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모발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8가지 비법들은 결코 복잡하거나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두피와 모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딱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는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충분히 낸 후에 감아보고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헹궈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것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어떤 비싼 영양제나 고가의 시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작은 실천들이 한 달, 2달,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분명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여러분의 얼굴에 이제는 건강한 자신감과 함께 활짝 웃음꽃이 필 거예요. 건강하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개선을 넘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활기찬 삶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과 두피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아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노후만세 채널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노후만세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